다음은 우리가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용진 박사님을 모시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 추진 선박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사실 그린 연료의 넥스트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퓨얼 수소입니다. 하이드로진인데 이것은 이제 퓨얼셀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추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탄소 제로에 가는 방향은 가장 적합한 연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숙제들이 많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김용진 박사님께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에서 소재 가이드에 대한 기술 문서를 발간해서 조선업계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는 수소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용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조선해양 분야 굉장히 큰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선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관련된 테마는 최근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스마트화를 통한 디지털 선박 분야가 있고, 그 중에 하나 큰 화두는 친환경 선박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세 분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약간 다른 친환경 선박 관련된 대체 연료, 이쪽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5분이라고 생각하고 발표자를 만들었는데요. 15분이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배경 정도 하고 친환경 연료 중에 하나의 가장 유력한 연료 중인 수소 관련된 저장 기술, 그리고 추진 기술, 그리고 저희 기계연구원 조선해양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액티비티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자료가 수집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가운데 노란 선 중에 윗선 라인이 1이라고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친환경 선박 디카보나이징 관련돼서 연구 액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으면 2050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 그리고 할 때의 어떤 탄소 배출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서 저희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대체 연료라든지 대체 연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반드시 2050년까지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규제에 관련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도전적으로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 기술 중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운항이라든지 설계 관점보다는 대체 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추진 기술 쪽에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저희가 목표로 하고는 2050년에 탄소 배출량 50%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에 준해서 대체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탱크트 프로펠러, 이쪽은 사실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노란색, 좀 주황색으로 표시된 웰투 탱크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대체 연료 중에, 여기는 암모니아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하이드로젠, 즉 리퀴드 하이드로젠 물에서 수전해 기술 등을 활용한 그린 수소를 활용을 해야 탄소 배출량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자료에 있는 건데요. 물보듯 뻔한 게 메탄올을 활용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아래서 두 번째 칼럼 줄에 보시는 것 같이 기존 연료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그린 수소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린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그린 수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소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현 정부 기조로 해서 원자력을 이용한 SMR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라든지 암모니아 생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자료는 가솔린 기준으로 추진 기관의 퍼포먼스를 따져봤을 때 하이드로젠과 암모니아가
사실 암모니아가 더 좋기는 하죠. 근데 다만 하이드로젠, 맨 위에 하이드로젠 같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디스트리뷰션 같은 여러 가지 공정 처리 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수소도 굉장히 쓸만한 연료다, 쓸만한 대체 연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이 자료가 아마 예전 자료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그 수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뭐 해외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미국에서 진행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그 체인이라고 하죠. 수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산업계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뭐 선박 운용이라든지 차량 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체인들이 이미 미국에서 형성돼서 이런 거를 뭐 저희 입장에서는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현황을 구축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그 수소 저장 기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수소, 액화수소, 기체수소라고 하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꼽는다면 아래와 같이 그 임브리틀먼트, 즉 취성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온도에 의한 영향, 그리고 압력에 의한 영향,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체수소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높죠. 뭐 200바 정도, 200바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액체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문제, 수소 치화에 의한 영향인 건데요. 지금 온도 영향인 건데, 보시면 왼쪽 첫 번째 칼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그 파이프라든지 단열재 혹은 여기에 그 리키지가 발생을 하면 그 리키지로 인해서 반 외곽벽 내에 어떤 아이싱 현상이 일어나서 그쪽에 산소가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뭐 조그만 이그니션 그 점화원이 발생을 하면 화재 폭발까지, 화재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영향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수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에 보시면 그 질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1와트의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헬륨이 질소에 비해 약 600배 정도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액체 수소도 요와 준하다고 본다고 하면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감으로써 수소 그 굉장히 작은 몰리큘이 그 메탈에 흡수되어서 수소 치화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관점도 저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 수소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소 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수소 치화란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수소 몰리큘들이 메탈에 흡수돼서 크랙을 발생하고 피로파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수소 추진선이라든지 운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타입 C가 가장 유력한 소재이고 유력한 저장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인가요? 그 멤브레인 타입의 그 저장 용기를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따 서두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테면 AIP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액체 수소 저장 용기 관련돼서 보시면 뭐 로우 베큐um, 미드 베큐um, 하이 베큐um인데 당연히 하이 베큐um이 좋겠죠. 근데 하이 베큐um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 소형 용기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하이 베큐um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저장 용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미드 베큐um하고 하이 베큐um의 중간 정도 되는 그 베큐um 레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용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으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얘기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간략하게 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미 진수가 완료가 돼서 있지만은 현재 활용은 되지 않는, 운용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인해서 지금 현재 25년 정도까지 목표로 해서 약 그 4만 루베 탱크짜리를 3기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뭐 KSOE라든지 하나오션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수행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보시면 그 뭐 노르웨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그 관점이 보고 있고 아마 AIP까지 그 승인 완료가 된 상황, 여러 가지 선박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을 철저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수소 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그 포인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수소 공급량을 2027년 기준으로 하루에 100톤,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하루에 300톤 정도 제공한다는 그 목표를 갖고 연구 개발을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부산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X축은 그 스토리지 캐파시티 용량인 거죠. 그리고 Y축에는 커머셜 그 사업의 성숙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뭐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것은 린데라든지 라사라든지 가와사키에서는 여러 가지 육상 혹은 해상 차량용으로 저장 용기 관련돼서 제품 개발을 하고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데몬스트레이션 측면에서는 크리소하고 그리고 수준이 아직은 미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진 시스템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뭐 추진 시스템이라면 전통적인 엔진 그리고 연료 전지를 포함한 PEM-FC 관련된 기술이 있겠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지만 요 자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기존에 2020년까지는 그 얼터너티브 퓨얼 대체 연료라고 해서 친환경 측면의 연료는 가미됐긴 했지만 그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된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탄소를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연구 개발이 수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 로드맵이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핀란드라든지 뭐 벨기에에서 수소 혼소 그리고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혼소 전소 관련된 그 엔진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저희 한국기기연구 한국성급 그리고 KSOE에서는 작년이었던가요 그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사업에 연료 분사 장치를 개발하는 과제 테마도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추진 시스템, 추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액화수소를 활용해서 추진 시스템에 적용하는 최초의 유일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술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선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 자료라 이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브레인 타입의 어떤 저장 용기를 개발해서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쪽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게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관련된 선박들은 보시면 실시간으로 그 상태 혹은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희 링크에 들어가시면 선박이 있는데요.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 선박이 조금 오래됐긴 하지만 유명한 이유가 저 자체적으로 수소를 수전의 기술을 통해 생산을 하고 전기를 만들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고 현재 저 선박이 아마 세계 일주를 했던 측면에서 아마 뉴스라든지 매스컴에 많이 그 가시화됐던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현황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계연구원에서 해당 그 친환경 선박, 그 디카본 관련돼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나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고요. 관련돼서 수소 저장 용기를 관련된 소재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기업에서 추진 시스템이라든지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 때 어떠한 소재를 어떤 기준으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소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가이드 관련된 문서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수소 저장 용기 개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 다섯 번째 건데요. 저기 현재 그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소재라든지 부품, 뭐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체에서 신뢰성 평가 장비를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 재원을 활용해서 약 500억 정도 규모의 과제이긴 한데요. 통해서 미리 저희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민간에서 실험할 수 없는 신뢰성 측면의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그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일환으로 아마 그 자료가 옛날 자료에서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저 장비가 뭐냐면 마이너스 250도의 소재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장비인데요. 그 장비 관련돼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계연구원에 보유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위에서 1번에서 5번 행했던 모든 과제들이 한국성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술 문서를 개발을 하고 그 기술 문서는 국내 국외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해당 기술 문서들은 한국성금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그 작성한 발간한 자료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현재 기계연구에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과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성급과 그리고 조선해양 산업분과 포함해서 뭐 엔진 관련된 뭐 수소 연료전지 수소 활용한 분사 장치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 소부장 산업 개발의 기획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퓨얼셀 관련돼서도 팸FC 파워팩 관련된 연구 개발을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50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화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급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화되는 수소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관련된 연구 개발 과제도 동시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테마들은 저희가 그 희망하고 바라기는 아마 25년 초반 혹은 24년 후반기에 아마 착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과제 기획하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지금 보니까 자료가 그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에서 조금 빠진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 연구실 조선해양 팀에서는 그 퓨얼 그 차세대 대체 연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료보다는 그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암모니아 관련돼서 방식이라든지 부식을 고려한 추진 시스템 혹은 배관 이런 거 관련돼서 소재의 어떤 적정성 평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선해양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정적이고 디테일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패널 디스커션을 이어갈 텐데요. 잠시 장례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패널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a moment to reorganize the stage and the panel discussion will follow right away. Thank you.